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문법을 전체를 두고 분단을 시켜서 한 16, 15개 정도로 나눠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정 지어진 부분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문법인데, 근데 제가 보는 문법은 약간 그렇진 않거든요. 모든 게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나누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문장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게 어려워지고, 화법편이나 내지는 간접의문문 쪽으로 가면은 이게 많이 같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정법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약간 기본적인 부분부터 들어가야겠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런 문장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내가 새라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왜 뭐야? 이게 의문을 약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법 체계는 전부 다 약속이에요. 내 머리에 있는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정밀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것들이 언어였죠, 일단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제품 기술서 내지는 설명서 이런 게 문법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때 if I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if I am a bird, I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여기에서 다른 문장과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는 뭔가 문제점이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정할 때에는 were이 나와요. 근데 가능한 것이 나오면은 was도 된다고는 하는데 was라고 써서 틀릴 경우는 많은데 were이라고 써서 틀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were로 통일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도 해볼게요. If I had enough money.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을 가졌다면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 would buy the car. 내가 저 차를 살 텐데. 그래서 나는 현재 돈이 없다. 그래서 저 차를 못 산다. 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현재 돈이 충분히 있다면 나는 저 차를 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도대체 현재에 대한 부정이라는데 헤드가 나오죠? 과거인 헤드가 나오죠? 이게 항상 의문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가정법을 평생 어려워해요. 근데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정법은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면은 기준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생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ill buy the car. 나는 저 차를 살 것이다. 이렇게 돼서 미래에 대한 상황이에요. will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는 현재가 나와요. If I have enough money. 현재로 나오지만 하지만 저건 사실상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시제가 현재로 잡히니까 그 다음 현재에 대한 부정은 과거로 잡히는 거예요, 시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후퇴해 나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후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말도 하나 나올 수 있죠. 내가 그때 돈이 충분히 있었다면 과거에 대한 부정도 있어요. 나는 저 차를 샀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가 더 후퇴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서 한 번을 더 어떻게 가요? 과거보다 더 과거가 있을까요? 더 과거는 없지만 대과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게 had pp죠. If I had enough money. 만약 내가 돈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I would이라고 해서 will의 과거까지 땡겨서 썼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have pp가 있어요. 조동사 have pp. 그래서 그때 내가 돈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나는 저 차를 샀었을 텐데 if I had enough money 이렇게 말 안 해요. if I'd 해서 이거를 줄여서 쓰죠. 그래서 안 들려요 실제적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쓰죠. if I'd 이렇게 써요. had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저 무조건 I'd로 그냥 줄여서 써요. 그래서 if I'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bought the car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가정법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와 한국어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한국어는 미사여군 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를 싸그리 다 말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반대라서 이게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과를 먼저 주고 문장을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영어를 만드실 때는. 그거 먼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I would have bought the car. I would buy the car. I will buy the car. 이런 식으로 하고 쉼표를 안 쓰고 그냥 쭉 if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한 방식인데 쉽지 않으시죠? 근데 if 구문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 만들 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구문에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에요. 경계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후에 문장들이 있어요. shoulda, coulda, woulda가 있어요.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예요. 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나라면 했을 텐데. 이 세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어디로 이어진지 아세요? must have, must have도 있고 그 다음에 might have도 있어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예상들을 말하는 거죠. 얘네가 다 닮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 같은 경우에 우리가 if를 다 쓰진 않아요. 항상 우대부에는 if를 쓰는 게 맞는데 should have나 뭐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 그 핸드폰 안 샀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no, I didn't. 나 안 샀어. 나 이렇게 말하고 I should have though. I should have bought.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핸드폰 꼭 샀었어야 했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기서. You didn't buy that phone, did you?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no, I didn't.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No, I didn't. I could have bought that though. 이렇게 말했어요.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런 문장 너무 떨어져 보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랑.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래야만 했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만들어 볼까요? We had to do it. 우리 그래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문장이 우리 그래야만 했다. 그래서 했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문장을 만들자면은 우리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조차 이거를 그냥 이대로 써버려요. We had to do it. 그럼 했단 얘기거든요. 안 했으면 다른 말을 써야 돼요. 이때 쓰이는 말이 뭐냐면은